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KBS 아침 뉴스 타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저희가 예전 스튜디오로 다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네. 이 여성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좀 친정으로 이렇게 돌아온 듯한 느낌인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아침 활기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날씨 알아보죠. 이설아 기상캐스터, 장마적선이 북상하면서 남쪽에 많은 비가 오고 있죠. 네, 밤새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장맛비가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동진하면서 현재 경남 지방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7시 반일기에 전남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충북 보은과 영남,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우량은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에 최고 120mm, 호남과 경북지방에는 20에서 60,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장마전선은 오늘 밤에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수요일인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와 노동계가 합의안 도출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를, 또 민주당은 이에 맞서서 합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여야 노동계가 참가하는 사실상 마지막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에 대해 한나라당은 2년 유예, 민주당은 6개월 유예, 노동계는 유예 불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합의 도출이 불투명합니다. 5인 연석회의는 어제도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회의에 임했지만 1시간여 만에 결렬됐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제까지만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해고 대란이 일어난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만일 유예에 합의하더라도 6개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은 계약이기 때문에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계약이다. 한나라당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를 요청해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 민주당은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대우건설이 다시 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이 금호아시아나가 인수한 뒤에 시중에 나돌던 자금 압박설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네, 금호 측은 대우건설 인수 때문에 4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보 기자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은 3년 전인 지난 2006년입니다. 그 당시 대우건설의 인수 가격은 6조 4,255억 원이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부족한 인수대금 3조 5천억 원을 빌리기 위해 대우건설 주식을 채권단에 담보로 맡겼습니다. 당시 2만 6천 원 하던 대우건설 주식이 올해 연말 3만 1,500원을 밑돌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이른바 풋백 옵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대우건설 주가는 13,000원 밑으로 떨어졌고 금호그룹이 채권단에게 물어줘야 할 금액만도 4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조 원가량 손해를 본 셈입니다. 또 37조 원대이던 총 자산도 27조 원대로 줄어들어 재계 순위도 8위에서 10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침체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 내면서 좋은 관계로 좋게 발전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죠. 한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을 공개 매각하거나 사모펀드를 조성해 인수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계속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새벽 1시 50분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활보장 등을 이유로 13%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1.5%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뉴스 클릭입니다. 취업 준비자와 실망 실업자를 합한 잠재 실업자 수가 지난달 92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3천 명이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에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교도소에 가리개가 불충분한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재소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선을 올해 안에 상향 조정하기로 해 한 달 소득이 36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나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2연평해전 7주년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됩니다. 네, 나라복 소식 먼저 중미의 온두라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이곳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네. 자, 서유민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집권 연장을 추진하던 온두라스의 이 셀라야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다가 군인들에 의해서 코스타리카로 추방됐습니다. 네.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그대로 쫓겨났는데 쿠데타는 대법원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진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둔 오늘 새벽 중미 온두라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무장군인들은 대통령궁에서 셀라야 대통령을 체포해 공군기지로 이송한 뒤 인근 코스타리카로 추방했습니다. 셀라야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뒤 한 TV와 가진 회견에서 군인들이 자신을 침대에서 끌어낸 뒤 납치했다며 이번 쿠데타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Un proceso de no violencia para exigir a esta sección de usurpadores que hagan prevalecer y respetar el sistema democrático de Honduras. 현재 수도인 테구시갈파 시내에는 탱크들이 이동하고 있고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춘 군인 수백 명이 대통령궁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셀라야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사태가 긴급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Ustedes son los únicos que están aquí cubriendo la noticia. Queremos a nuestro presidente, por favor, devuélvanos. 이번 쿠데타는 오늘 실시될 예정이던 개헌 국민투표가 셀라야 대통령의 재집권 음모에 따른 불법 선거라며 온두라스 대법원이 군부에게 대통령 축출을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온두라스 의회는 직권남용을 이유로 셀라야 대통령을 탄핵하고 계승 순위에 따라 미첼리티 국회의장을 후임 대통령으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중남미 국가들은 일제히 쿠데타를 비난하고 대통령의 정상 복귀 등 평화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로봇 축구 경기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작은 로봇도 보셨을까요? 네, 현미경으로 관찰한 화면입니다. 앞에 조그맣고 검은 점이 축구공입니다. 네, 사람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이 동전 위에 올려놔봤는데요. 벌레처럼 꾸물거리는 저 점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나노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작은 사이즈 로봇들이 참여하는 나노로봇 축구 대회가 오늘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열립니다. 이 로봇을 조종하는 과학자나 또 채점하는 평가